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2장 AD/AS 모형과 그리고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시경제학의 가장 대표적인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때 요거 AD 이게 뭐냐면 총수요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Aggregate Demand의 약자야. 그러니까 수요 곡선인데 거시는 모든 것을 다 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총수요. AS는요. 모든 것을 다 더해서 합한 총공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총수요를 구성하는 항목이 생산물 시장과 그리고 화폐 시장을 나타내는 ISLM 모형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거야. 여기선 다루지 않겠는데요. 요게 이제 노벨상을 받은 힉스와 한센이 만든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인즈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총수요 측면만 잘 설명하고 케인즈는 원래 이제 수요 측면만 관심을 갖잖아. 그래서 총수요 측면만 잘 설명하게 되는 그런 모형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총 공급까지도 같이 고려하면서 어떤 상황을 분석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총수요와 총공급은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 축을 먼저 잡습니다. 수평축에 해당하는 게 Y, 국민소득 이렇게 되고 수직축에 해당하는 게 P, 물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 공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요, 총수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공급, 총공급 우상향하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총수요 곡선이다 그러면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우리 똑같지 어떤 수요, 사과의 수요 하면은 주어진 사과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살래?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각각의 물가 수준에 대응해서 한 나라의 생산물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하려고 하는 양, 총수요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총수요 구성 요소를 CIG 순수출 나중에 암기하시게 될 거야.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 그 다음에 순수출 수요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이거를 총수요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물가가 하락하잖아.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소비가 막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 이제 이쪽 환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순수출 이게 net export입니다. 요 용어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net 순 export를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돼서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거랑 똑같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 P가 변하면 P의 변화 시 이거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야. 변화 시 요때는 곡선상에서 이동을 하는데 P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한다 할게. P 이외에 다른 요인 물가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그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선 주로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요거 얘기합니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잖아. 그럼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거야. 이전의 균형점이 여기야. 제로라 할게.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야. 0과 1을 같이 비교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물가는 올라가. 물가는 올라가지만 국민소득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잖아.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야. 정부 지출 말고 확장적 통화정책을 써서 막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말 그대로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을 빌리는 대가인 이자율이 하락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투자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환율도 영향 미쳐요. 그건 좀 어려워서 넘어가는 건데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의 물건이 비싸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출이 더 잘 돼서 순수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AD가 우측이동에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걸 바로 총수요 관리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총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총공급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냥 공급 곡선 그대로 보시면 돼. 여기 Y가 있고 P가 있어요. 자, 생산과 관련된 거야. 공급이니까 각각의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한 나라 기업 전체가 얼마나 팔려고 생산하는가 총실질, 총생산량을 연결한 곡선이 바로 총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단기에는요. 우리가 거시경제학도 단기와 장기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는 이거 나중에 좀 할 거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경직적인 상황을 우리가 단기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장기는 뭐다?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 주체들인 노동자라든가 생산자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착각을 계속 빠지면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착각에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단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화폐 환상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일루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거는 좀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때 사람들은 상승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노동을 막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총생산이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가격이 경직적이다. 그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A에서 B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쭉 연결한 거 이게 바로 AS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장기에는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이 경제정책이 되게 중요한 건데 왜 단기야? short run 해가지고 단기에 AS 곡선은 우상향 하는데 장기에는요. AS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장기에는 이렇게 착각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여기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라고 얘기해. 내추럴 해가지고 자연실업률 하에서의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국민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소득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장기 롱런 해가지고 이건 단기 숏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총수요 관리 정책을 쓰잖아요. 여기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는 거죠. 좀 두껍게 할게요. 이렇게.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썼어. 그럼 이런 식으로 총수요가 우측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는데 단기에는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있다니까 이게 증가하잖아. 근데 장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험에도 이건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주 출제되는데 AS 곡선이 우상향하냐? 단기에는 우상향한다 그렇게 봅니다. 장기에는 우상향하지 않고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직이냐 우상향하느냐가 바로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
예,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로 귀결이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AS 곡선의 이동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AS 곡선은 우리가 그냥 비용 곡선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심플해. 자, 다시. 아니,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용 곡선 생각해서 우리 수요 공급에서 한 거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AS 곡선, 뭐 일반적으로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장기의 수직보다는 우상향하게 그리게 되는데 이게 코스트를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이런 것들 기술 진보와 같은 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렇게 AS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거 기술 진보 네, 이런 경우에 하방으로 이동하고 그게 아니라 유가 상승 이런 것처럼 석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비용 증가로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AD 곡선 우리가 살펴봤고 AS 곡선 살펴봤어. 이거는 AS 곡선은 공급과 관련된 겁니다. 생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곡선이 수직일 수 있고 우상향할 수 있고 그런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요인이 변했을 때 이 P가 변하면 그에 따라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우상향하게 도출한 것이고 P 이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비용 곡선이라고 생각해서 비용을 만약에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 AS 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보시면 되겠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 AS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상방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좌측 이동이잖아. 시험 문제에서는 상방 하방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좌측 우측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총수요와 총공급 곡선 가지고 이렇게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게 재정 정책입니다. 우리 이왕이면 경기를 부양하는 거 쪽으로 초점 맞추세요. 그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경기를 좀 이렇게 위축, 긴축시키는 것도 볼 거예요. 근데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만 먼저 잘 해두시죠. 자,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경기 부양책이야. 세금은 깎아야지. 텍스를 깎아줘야지 사람들이 소비나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줘야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A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앞서 그림을 살펴본 것처럼 AS 곡선이 이렇게 있어. 단기지만. 자,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민소득, 물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를 증가시켜요. AD1으로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이렇게 국민소득과 물가를 모두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이것도 뭐 정부라 할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돈을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풀게 되면 뭔가 기분이 막 좋아져서 소비도 많이 하고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고 막 부동산 집도 사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총수요 곡선을 역시 우측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이렇게 물가와 국민소득을 같이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증가시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 미래에 장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에는 얘가 장기의 AS 곡선이 수직인 경우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든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가 안 시켜. 여기 보시면 A점에서 단기에는 이렇게 단이라고 쓸게요. 장기에는 여기 장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 공급 관리 정책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총수요 관리 정책은 정부 지출이라든가 통화량을 변화시켜서 AD 곡선을 이동시키는 건데 얘는 뭐냐면 총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야.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에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임금 인상 있잖아.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거나 유가가 상승한다거나 원유 가격이 막 상승하면 비용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으로 그릴게요. 근데 AS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계 AS 곡선이. 자, 국민소득이고 여기 물가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야. 코스트가 증가하는 거야. 코스트가 상승 시 임금 인상이 발생하거나 유가, 원유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렇게 되면 AS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 국민소득은 줄어든다니까? 이렇게 위축된다니까? 그런데 물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소득이 위축되는 것을 스태그네이션이라 합니다. 이걸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게 동시에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에서 B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나온다 해서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되는 거야.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 같은 건 이제 뭡니까 하면요. 자, 첫 번째 비용 인상 억제라는 건 뭐냐면 임금이 올라가거나 유가가 올라가는 비용 증가가 발생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야, 제발 비용 좀 올리지 마. 이렇게 정부가 억제한다는 것이고 뭔가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AS 곡선을 하방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학에 대한 어떤 정책적 효과를 살펴볼 때는요. AD-AS 곡선,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수요에 관련된 거는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S 곡선과 관련된 것은 이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한 비용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네, 경기를 좀 부양시키는 정책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좀 이렇게 쉽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측면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